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실 서부 원정길이 굉장히 걱정스러웠지만 랩터스 의외의 선전을 보이면서 스퍼스전, 댈러스 매버릭스전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대패하면서 그 기쁨이 좀 반감된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즌이 지나오면서 랩터스의 벤치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백업 포인트 가드 역할을 준수하게 수행 중인 말라카이 플린이고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바닥을 찍은 이후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사실 예상외로 스틸이라고 생각했던 맥데니얼스가 굉장히 부진하고 또 지난 시즌 빨리 시즌 아웃되면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오토포터 주니어가 건강하게 뛰면서 벤치에서 많은 출장 시간을 가져가는 등 시즌 전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지금 벤치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3쿼터까지는 랩터스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입장이었는데 4쿼터 스카티 반즈가 맹활약하면서 컴백을 하면서 연장 끝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캐리를 한 반즈였는데요. 4쿼터에만 17득점을 쏟아부었습니다. 30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 3스틸, 3블락 그야말로 팔방미인 나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로써 20플러스 득점 경기 역시 6경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지 아누노비 7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본인의 한 경기 3점 성공 커리어 하이를 세웠습니다. 득점에만 치중했던 것이 아니라 왼반 야마를 막는 힘든 일을 하면서 거둔 3점슛 성공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시약함은 이 동생들이 참으로 잘해준 것에 대비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순히 슛이 안 들어간 스탯상만의 부진이 아닌 뭔가 집에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집중력 없는 모습이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훅 갔나 싶을 정도여서 뭐 부진에 화가 난다기보다 진짜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어진 매버릭스와의 경기 127대 116 랩터스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까지 6승 1패를 달리던 댈러스였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승리였고 72점에 달한 페인트존 득점, 말 그대로 인사이드를 폭격하면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시약함은 지난 경기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눈빛부터 달라진 시약함,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31득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세운 시약함의 30, 15 기록 커리어 14번째고 랩터스 프랜차이즈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 이날 야투율은 좀 아쉬웠지만 14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거뒀고요. 6개의 공격 리바운드는 양팀 통틀어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16득점을 거두면서 낮았던 슛감을 조금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말라카이 플린은 8득점 4어시스트, 스탯상으로도 준수했지만 특히 어빙을 상대로 좋은 수비를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말라카이 플린 역시 작고 순발력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특유의 드리블로 어빙이 상대를 뚫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경기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였습니다. 23점 차. 랩터스 입장에서 시즌 처음 대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야말로 체급 차이를 저는 뼈저리게 실감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지 아누노비 8득점으로 매우 부진했는데요. 그 플레이오프 때 버저비터의 기록이 인상 깊어서 랩터스의 오지 아누노비가 보스턴 셀틱스엔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오지는 셀틱스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못 넣는데 상대는 잘 넣는 진짜 언밸런스하게 공격도 안 되고 수비가 안 되는 모습으로 무난하게 패배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제일런 맥데니얼스 오늘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평균 득점은 0.8로 더 낮아졌습니다. 현재 리바운드 이외에는 모든 평균 스탯이 소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데니얼스의 부진과는 대비적으로 말라카이 플린은 이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22분을 출장하면서 시즌 하이 기록을 세웠고 그만큼 다르코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날의 패배가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이 디비전 라이벌이기 때문에 앞으로 3번은 더 만나야 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타이브레이커에 있어서도 다른 디비전의 팀들과 동률일 경우 본인 디비전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가장 먼저 리뷰할 선수는 오토포터 주니어입니다. 2년째 랩터스의 북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8경기를 뛰고 시즌 아웃되면서 팀을 말아먹은 북밥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너 3점과 디펜스로 힘을 보태주는 든든한 북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포터 주니어 자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겠지만 의외로 랩터스의 나비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토포터 주니어가 윙 포지션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전 멤버들의 휴식 시간,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을 통한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장할 수 있고요. 또 컨디션 나쁜 벤치 멤버를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일런 맥데니어스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니까 오토포터 주니어가 많이 나오고 그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처럼요. 분명 유리 몸인 게 좀 아쉬운 선수이지만 실력으로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길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지난 한 주 시즌 로우와 하이를 모두 기록했는데요. 의욕을 잃었던 모습을 보였던 스퍼스전은 걱정스러웠지만 댈러스전 이후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사실 라야코비치 감독은 의도적으로 시아캄의 유세지를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즈가 팀을 리드하면서 시아캄과 포지션을 나눠 갖는 것이 팀에게도 본인에게도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아캄의 커리어를 보면 본인이 1옵션일 때보다 사이드킥일 때 좀 더 효율이나 위력이 좋았기 때문에 반지가 더 어리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같은 걸 내세우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포지션 잘 나눠 가지면 서로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선수는 말라카이 플린입니다. 사실 라야코비치 감독은 제프 다우틴을 방출하는 등 말라카이 플린에게 힘을 의도적으로 실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라야코비치 감독의 신임에 본인은 퍼포먼스로 잘 보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라카이 플린 피지컬이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이 단점이 장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작고 날렵한 가드들을 막는데 특화된 선수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달라스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빙을 깔끔하게 막아낸 모습은 제게는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 잘하는 선수를 터프샷만 쏴드는 덴블리 쓴다고 안 쓴 닝덜스 감독, 제가 플린이랑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을 겁니다. 유타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76서스가 오지 아누노비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 40밀리언의 계약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지 아누노비에게 맥스 계약까지 제시할 생각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토론토 랩터스의 라야코비치 감독 역시 오지 아누노비를 향한 또 다른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유인 즉슨 오지 아누노비가 매치업 상대에 대한 수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에 당장이라도 은퇴한다면 오지 아누노비에게 수비 코치 자리를 준다고 농담 섞인 칭찬을 곁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오지 아누노비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가치가 높을 때 트레이드를 해서 에셋을 받아오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굳이 트레이드를 해야 될까? 데리고 있으면서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지난 경기 원정 경기들이 줄을 이뤘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홈 경기만을 치르게 되는데요. 워싱턴 위저즈, 미러키 벅스, 보스턴 셀틱스,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지만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성적 의외로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다음 주 토요일에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는 인시즌 토너먼트의 첫 경기입니다. 셀틱스, 네츠, 불스, 매직과 한 주에 배정된 랩터스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게임 토너먼트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좋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